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대기의 질이 나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고 경북 동해안으로 건조한 대기는 지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의 질이 더 악화됐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먼지로 인해서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4도에서 15도로 평년 수준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이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18일 열리는 포항시 의원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이장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치매 안심센터 개소식.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주민 소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차량 전광판에서는 SRF, 즉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가동 중단과 폐쇄 이전을 촉구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계속 반대 집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천읍을 대표해야 될 시의원들이 포항시의 말을 대변하고 안전하고 필수시설이라면서 주민들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내비쳤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 소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의원 직무가 정지된 박정호, 이낙연 의원도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에게 해명과 함께 투표 불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이렇게 힘겨운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나. 물론 저희가 이제 시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경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더 채워가겠습니다. 오는 18일 주민 소환 투표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는 등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이장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또 포항시는 주민소환단체가 공원에 설치한 천막형 투표사무소는 불법이라며 철거시켰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과 14일 사전 투표일을 앞두고 위법 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용 제한액으로 평균 2억 1,6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보다 1,6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물가 변동률 등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후보자들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에서 15%를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9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과 4조 5천억 원의 경북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 경상북도 조직 개편안 등 21개 안건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경주 보문상가 매각 과정에 관한 진상조사 특위 구성안은 보류됐습니다. 최근 상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42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우선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상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한 건 지난 5일부터입니다. 첫날 학생 25명이 설사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더니
환자는 점차 증가해 지난 7일까지 3일간 총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학생들은 모두 완치돼 오늘부터 정상 등교했고 지금까지 추가 발생 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시료 채취 학생 27명 가운데 10명에게서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학교 측은 전교생 380여 명 가운데 42명에게만 증상이 나타났고 특히 2학년 24명 중 인접한 2개 반에서 환자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급식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감염이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노로바이러스는 굴과 조개 등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으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음식만이 아니라 감염자의 침이나 구토물을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자가 만진 물건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된다고 설명합니다. 음식물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 음식물도 가능성은 있죠. 그건 손잡이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교의 교구나 이런 거 그죠? 책글상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만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될 수가 있겠죠. 보건당국은 이번 주 내로 음식물 감염 여부 등 집단 노로바이러스 감염 역학조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 5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연결식은 오전 10시 장례식장에 운구가 도착하면 1계급 특별 승진과 훈장 추서, 추모사, 헌화와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에는 세종시 은하수 공원에서 화장하고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범정보 현장 수습 지원단은 어제 수색을 종료했고 탑승자 7명 가운데 시신을 찾지 못한 3명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수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탈핵 운동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들이 경주 월성원전 폐쇄를 촉구하며 전국적인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중수로형인 월성원전 4기를 모두 폐쇄하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배제된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핵 시민행동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원회 등 8개 반핵단체가 경주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중수로형인 월성원전은 다른 원전보다 고준위 핵 폐기물이 4.5배나 많이 발생하고 원전 중에서 내진 설계도 가장 낮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는 방사능인 삼중수소가 가장 많이 배출된다며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2, 3, 4호기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폐기물의 문제, 또 지진의 위험에 대한 문제, 주민 피해 등에 대한 부대책한 문제를 볼 때는 월성 원전을 지금 폐쇄하는 게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월성원전 폐쇄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각계 선언과 공동행동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서명운동에 돌입을 하고요. 내년 3월 14일 날 전국 탈핵대회를 서울에서 크게 개최를 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월성원전 폐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운동본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5월 출범한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추진하는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건설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핵단체가 원전 폐쇄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결정에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 지역 버스 승강장의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됐습니다. 포항시는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승강장 38개소를 설치한 데 이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난방시설도 설치했습니다. 또 야간 식별을 위해 10개소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방범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정보 안내기도 올해 6대를 늘려 연말까지 총 310대를 운영하고
공공 와이파이도 200개소로 늘렸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대구는 30, 40대 극단적인 선택이 다른 도시보다 많았습니다. 원인을 찾는 조사가 없어서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입니다. 30여 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2년 전 24.3명보다도 9.5% 증가했습니다. 대구에선 10만 명당 26.8명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안타깝게도 대구에선 30대와 40대의 자살이 눈에 띕니다. 10대와 80대 이상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지만 30대는 31.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명, 40대는 36.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5명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대구의 30, 40대가 왜 더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2017년 경찰청 전국 통계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는 우울증 같은 정신적 이유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대구시는 3년 전부터 광역 자살 예방 센터를 두고 응급 체계를 갖췄습니다. 밤에는 광역 자살 예방 센터로 전화를 해주시고 낮에는 우리 각 구군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 업무를 담당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대구시만의 선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대구시가 최근 3년 동안 별도로 400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서자 158명이던 사망자가 111명으로 줄어든 것처럼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하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650여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복지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같이 이제 범부처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특히 단체장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대구시의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시민정책 토론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어제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간암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벤토나이트 소라페닙 복합체 등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 체결식을 열고 포항에서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 사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경북 동해안에 매장되어 있는 벤토나이트가 의약품 원료로 적합한 사실을 확인했고 체내 흡수율을 기존 제품보다 20배 이상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동물 실험을 마쳤습니다. 연구원은 복합체 기술을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인 바이오파머에 이전했으며 해당 기업을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제1호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포항시 장학회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통큰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김응수 씨는 어제 포항시청을 찾아 영화 검사 외전을 통해 포항과 인연을 맺은 뒤 포항 지역 아파트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지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며 팬사인회 등을 통해 마련한 출연료 1,000만 원을 포항시 장학회에 기부했습니다. 이날 SK건설은 포항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렸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며 포항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화이청 도시세댁 박혜성 대표도 시래기와 무청 등을 팔아 마련한 장학금 500만 원을 최근 포항시에 기탁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요양병원이 늘고는 있지만 질 높은 요양병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지역별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북 지역 요양병원 103곳 가운데 인력과 시설, 진료 부문이 우수한 1등급 비율은 18곳, 17.5%에 불과해 전국 평균 18.2%보다 0.7%포인트 낮았습니다. 특히 1등급 병원은 포항 7곳과 구미 3곳, 경주 1곳 등 8개 지역만 운영하고 있어
경북 노인 인구의 절반가량인 23만여 명은 1등급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른바 원정 요양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투명한 인사와 소통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팀장 직위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직원들의 다면 평가를 통해 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높여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경주시는 오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면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팀장을 선발하며 필수 보직 기간은 2년간입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의 질이 더 악화됐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먼지로 인해서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4도에서 15도로 평년 수준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이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